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제품,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했을 때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창TV의 허준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창창TV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준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가전제품에는 없는 추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나 실용신안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TV가 처음 생산되었을 때 단순 영상과 소리만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이머 기능이라든지 음소거 기능 같은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모두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인정받았던 것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도 이런 종류의 추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기존에 있던 제품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특허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아이디어가 덧붙여져 있는 특허를 보고 인용특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특허를 인용해서 재창조했다라고 해서 인용특허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용특허는 추가적인 요소를 더해서 기존의 제품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특허에서는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진보성이란 거는 A라는 아이디어와 B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A라는 아이디어, B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1 더하기 1은 3, 5, 10 이렇게 산술적인 결합에 의한 발명이 아니고 그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효과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이제 진보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허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결합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고요. 두 가지가 결합됨으로써 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이 들어야지 진보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용 특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특허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저희 유튜브 창창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구성해야 됩니다. 뭐 텔레비전이면 무엇으로 구성되는 영상 재생장치 이런 식으로 발명의 구성을 위해서는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특허, 즉 발명품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출연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특허 요소, 발명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특허 요소, 발명 요소를 도출하는 부분을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봅시다. 텔레비전을 이제 처음 만들었다고 쳐요. 이거를 이제 특허로 출원한다고 했을 때 화면부, 제어부, 전원부, 신호수신부, 채널 조작부, 음량 조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및 재생 장치라고 발명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요 내용이 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에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에 작성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축으로 해서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되죠. TV를 예로 들었을 때 화면부라든지 전원부라든지 제어부, 신호수신부, 채널 조작부, 음량 조작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원천 기술, 원천 특허인 셈이에요. 이 구성 요소를 갖추지 않고는 텔레비전의 기능을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TV의 기본 기능이 어떤 특정한 한 특허의 내용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허들이 조합이 되어서 현재의 텔레비전이라는 제품을 구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특허의 기술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제품에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훨씬 더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인용특허입니다. 인용특허를 내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의 특허 내용을 포함해서 발명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특허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차별화되는 내용만을 청구항으로 작성해서 발명을 구성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텔레비전의 경우에 기존의 텔레비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기능에다가 타이머와 음소거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 기존의 특허 내용을 포함하는 발명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치면 화면부, 전원부, 제어부, 신호수신부, 채널 조작부, 음량 조작부 외에 타이머 및 음소거 기능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및 재생장치, 이렇게 특허 명세서를 써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TV 구성 요소인 화면부, 전원부, 제어부, 신호수신부, 채널 조작부, 음량 조작부의 내용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선행 특허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이라서 특허가 등록이 되더라도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행 특허의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그 기존의 특허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발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치면요,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화면으로 제공하는 텔레비전 장치에 있어서 라고 하는 단서를 앞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명의 구성 요소들로 명세서, 청구의 범위를 쓰는 게 아니고 발명의 구성 요소들을 쓰기 전에 이것은 어떤 특허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타이머 및 음소거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및 재생장치라고 하면 특허의 발명 요소는 그냥 타이머, 음소거 이 두 가지만 발명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이미 텔레비전 장치에 있어서 라고 지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특정한 구성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면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텔레비전 장치에 있어서 라고 한정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특허에 걸리기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추가적인 구성 요소만 특허의 구성 요소로 명시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특정 선행 기술에 저촉되지도 않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통상의 TV에 대한 구조에다가 타이머와 음소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TV의 기능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현저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기술 특허를 개별적으로 구성 요소에 명시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한정하고 거기에 이제 차별화되는 요소만 청구항에 구성 요소로 적어주는 것. 이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 삼성 애니콜 핸드폰 미니 폴더의 본체와 배터리를 결합하는 구조에 관한 특허입니다. 핸드폰에 구성 요소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 특허를 보시면 핸드폰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구항 1항, 그러니까 이제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항이잖아요. 독립항인 청구항 1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첫 문장이 배터리가 장착되는 장착면이 형성된 케이스를 가지는 휴대용 기기에 있어서 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허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 좁혀놓은 거죠. 배터리 장착되는 장착면이 형성된 케이스를 가지는 휴대용 기기에 있어서라고 이미 대상을 확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기 장착면 내외측으로 이동되어 상기 배터리를 로킹 및 해제시키는 로킹 돌기를 가지는 가동부재가 이제 첫 번째 발명 요소예요. 그리고 상기 케이스의 일측면에 설치되어 작동 시 상기 로킹 돌기를 출몰시키는 가동 유닛이 두 번째 특허 요소입니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기기라고 청구항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으로 보면 휴대용 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에 관한 특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 특허의 범위는 휴대용 기기 중에서 가동부재와
가동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기기라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많이 좁아진 거죠. 결국 기존의 핸드폰의 구성 요소를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선행기술 특허를 인용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행 특허의 침해 소지도 없앤 거죠. 그리고 이제 청구항 2항 그리고 3항에서는 1항에 나왔던 가동 유닛 그리고 가동 부재의 구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세부적 설명의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구항 4를 보면 연결부라는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부가적 종속항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가적 종속항을 작성하면 실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주 넓어지죠. 전에 제가 특허의 권리 범위를 넓게 보호받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부가적 종속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좋은 특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구항 4에 있는 연결부라는 부가적 종속항이 더 추가가 되면서 원래 특허는 가동 유닛과 가동 부재라고 하는 기본 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연결부라고 하는 부가적인 종속항이 추가되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배터리가 장착되는 장착면이 형성된 케이스를 가지는 휴대용 기기에 있어서라고 한정함으로써 특허의 범위를 좁아지게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좁아진 영역 안에서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특허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미 있는 제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특허를 등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등록된 제품이 형성하고 있는 그 특허의 범위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 출원하려고 하는 특허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한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소 축소된 범위이긴 하지만 명확한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이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하늘 아래에는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발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가 표현한 대로 인터넷, 핸드폰, MP3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유기적인 융합으로 이끌어낸 기존의 제품의 아이디어를 추가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존의 제품에서 느끼던 답답함, 불편함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면 그것을 인용 특허의 형태로 해서 출원하고 새로운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